찾아보도 못하고 나가 무서워. 내 분 안에 말년 분 안 꽝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 이거 어디 가신 건 하나 여자이 추석같지 너는 뭐 누게 아는 말일까. 어머니 시신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어머니 시신인지 이걸 모르는데 그거야 찾았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알게꾸름 죽여시민 것도 덜 억울러주. 아 이건 나 시신이다.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시신 잘못 찾아놓으니까 존재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죽음들, 그런 것들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제주도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4.3 발발 이듬해인 1949년 초 제주시 화북동 속칭 가리땅 동산 동력밭. 군경 토벌대는 화북 주민들로 구성된 민보 단원을 동원해 이곳에 넓은 구덩이를 파도록 했다. 네 민보단 다 나오라 이거라. 삽 하나 가지고 마을에서 그냥 삽 하나 가전 나원 보니까 이밭에 온 거라. 그때는 경찰인데 지휘관이 요로 영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걸 다 팔아 이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 주민 수십 명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고 이들은 토벌대에 의해 무참하게 총살당했다. 총살을 끝낸 토벌대는 인근 밭에서 학살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을 나오라고 한 뒤 시신이 뒤엉켜 있는 구덩이에 다시 흙을 덮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건조 묵누려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서 차 타가지고 다 갈들로 가불고 우리는 이거 묻어가지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죠. 많은 주민이 이곳에서 학살됐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흙이 덮인 시신들을 들춰내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해갔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방치돼 왔다. 그냥 몇끼 행범이 사람 처양범은 아니거든. 그냥 걸갱하지만 파먹니 그냥 옷으로 쳐꾸려내는 옷으로 레이로 이 뭐 치사순가 그걸로 찾아갔다 이거라. 그 후 60년 가까이 이곳은 4.3 때 많은 사람이 숨졌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땅속에 묻힌 어둠의 역사로 남아왔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넋이나마 편안히 모셔드리자는 데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생명으로 묻혔던 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작업은 잠자던 토신을 깨우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4.3 연구소와 제주대 의대로 구성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팀은 희생자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모두 3군데로 추정했다. T자 모형으로 길게 파들어가는 시굴 과정에서 유해나 유품이 나오면 범위를 확대하는 전면 발굴로 이어진다. 발굴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바둘타리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씌워져 있는 서북쪽 지역에서 신체 일부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4.3) 당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고 이곳에 그대로 매장됐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계획을 쓰면 한 50명 이상 갔다요 그때. 그래도 한 50명에서 80명 그런 데 들었을 겁니다. 지표에서 5, 60cm 깊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87점이 발굴됐다. 머리뼈와 이빨뼈, 손가락뼈, 발가락뼈. 그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갖춰진 완전 유해는 단 한 구도 나오지 않았다. 경작지로 쓰였던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료도 주고 막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돼서 인골이 남아있기가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출토되는 것들도 상태가 안 좋고. 유해 상태가 대부분 조각난 채로 발굴되면서 몇 사람이 묻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추출도 쉽지 않았다. 문헌조사에선 39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개체 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최소 개체 수를 6개로 추정했다. 유류품은 모두 137점이 나왔는데
칼빈 탄피와 M1 탄피 등 탄피 종류가 대부분이었고 한국 전쟁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탄피와 같은 종류였다. 가로 세로 10m 크기의 커다란 구덩이 안에 서쪽 담벼락 쪽에서 사람 뼈가 무더기로 나왔고 5, 6m 떨어진 맞은편 동쪽에서 소총 탄피가 무더기로 출토됐다. 전체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구덩이를 판 후에 담벼락 쪽에, 이쪽에 담벼락이 쭉 있습니다. 담벼락 쪽에 희생자들을 몰아세우고 북동쪽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피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사격에 가담한 사람의 수는 대략적으로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10명 내외가 사격을 한 상태이고 희생자 수는 그 증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듯이 한 30명 이상, 40명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장 추정지 가운데 동력밭 입구와 밭 북쪽 지점은 시굴결과 출토된 유해나 유리품이 없어 4.3 희생자의 매장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해 5월 이뤄진 제주시 화북천 인근 밭 긴급 구제 발굴. 기업령 초기인 1948년 11월쯤 화북 주민들을 하천 동쪽 밭에 모이게 한 토벌대는 도두리 주민으로 추정되는 7, 8명을 공개리에 총살시켰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도 왕 목격하라고 다 불러단 어거지로 불러다 구경시킨 거라. 마을 주민들은 일부 시신을 화북천 주변으로 옮겨와 가만히를 덮는 형태로 가매장했다는 증언이다. 지면에서 한 30cm도 안 될 정도로 때 한 장 정도 이렇게 납작하게 덮었던 거죠. 네. 발굴 결과 이곳에선 온전한 유해 3구가 나왔는데 머리가 하늘을 향한 채 나란하게 1m 거리를 두고 있어 인위적으로 수습됐음을 보여준다. 이 손을 앞에 골반 쪽이라던가 이 배 쪽에 나란히 모으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결박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가지런한 상태로 그리고 유해가 출토된 것도 한 개체와 한 개체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뭐 그렇게 묻은 것 같지는 않고요. 치아를 검사한 결과 희생자의 대략적인 나이가 드러났다. 연령은 한 분은 40세 전후 되는 것 같고 한 분은 2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두 분 다 나이가 많지 않으신 젊은 분 같습니다. 단추와 가죽천, 발목대, 별모양 철제 등 유류품 15점도 함께 출토됐다. 제주시 별도봉 남쪽 산책로 아래 있는 일본군 갱도 진지. 4.3 희생자 유해 발굴팀은 지난 2월 갱도 진지 입구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5구를 발굴했다.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굴된 유해는 170cm 이상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된 유해는 학살이 먼저 이루어진 뒤 시신이 나중에 옮겨져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손이 인위적으로 가슴 쪽이라던가 배 쪽에 지금 다 가지런히 모여져 있는 상태로 지금 출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도 한번 옮겨져서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이후에 그렇게 매장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시 구연대 소속 군인으로 이곳에 끌려왔다가 살아남은 생존자는 구연대 내부 숙청 사건으로 군인 100여 명이 총살됐는데 특히 제주 출신 군인들의 희생이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밭주인은 70년대에 제주시가 무연 분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굴 앞의 유골 일부도 수습했다고 말한다. 그때 시청 공동무진할 때 시청에서 안에 인부들 몇 사람만의 괭이를 파내야 그치로 큰데 이번 시체에 머리도 없고 일로 이래만 있었다니까 아 그때 머리는 그쪽으로 붙었구나 한 걸. 처음 유해가 나온 지점보다 1m가량 높이가 낮고 약간 밖으로 나온 지점에서 지난달 3구의 유해가 추가로 발굴됐다. 3구 가운데 총탄이 박힌 유해가 확인돼 군인들이 총살령을 당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하골 안쪽으로 이렇게 그 탄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당시에는 이제 인체 안에 있던 탄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8구와 M1 탄두와 칼빈 소총 탄피 등 130여 점의 유류품도 함께 나왔다. 지금까지 화북동 일대에서 발굴된 4.3 희생자의 유해 11구는 현재 제주대 의과대학에 임시 안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3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감식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이 맡고 있다. 41번. 한 구씩 모셔진 유해는 유류품과 함께 감식 절차에 들어간다. 유해는 아주 일부분이라 해도 DNA 검사 등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대략적인 나이와 신장 등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보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아는 개인 식별 과정에서 가치가 높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당시 생존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치아 감식을 통해서 연구자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전 기록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치아 그 자체의 치료라든지 흔적으로 봐서 이분들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또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후손들의 자료와 서로 비교하면 일정 부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유가족이 연구자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각난 유해에서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느냐와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만일 유골에서 DNA가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당 그 유족들이 체혈을 했다. 그 가정을 한다면은 그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그 중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골에서 이제 추출 확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연 그 유해, 그러니까 유족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일로 와서 시간 내주시고. 유해를 식별하는 데 있어 비교 대상군이 될 수 있는 유가족의 DNA를 추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신원 확인 작업은 유골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가족의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비교 대상군이 될 수 있는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일 때 발굴된 유해의 DNA와 비교가 가능하다. 4.3 희생자의 경우 총상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혹은 예기나 분기에 의한 손상이 있는지 이러한 상처가 치명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은 개인 식별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화북 가리땅 동산에서 나온 유해의 경우 온전한 것이 한 구도 없고 보존 상태도 좋지 않아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보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뭐 머리 두개골이라던가 뭐 일부 사지골, 지골, 손가락뼈 같은 것들은 거의 DNA를 뽑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치아에서만 DNA를 뽑는 게 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나 유해 발굴 목적이 4.3 희생자의 개인 식별을 통한 신원 회복인 만큼 온전한 한 구의 시신이 아니더라도 발굴되는 모든 유해를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 식별과 더불어 발굴 현장에서 나온 탄환과 옷 등 유품은 당시의 정황을 추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들이다.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인 옛 정뜨르 비행장. 4.3 당시 일상적인 학살터로 특히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 검속 대상자들이 대량 학살됐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증언자에 따라 희생자 규모가 다르지만 최대 1000명까지 희생돼 매장됐을 것이란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학살 암매장 장소는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북쪽 끝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두 군데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는 활주로 동쪽 A 지점을 중심으로, 예비 검속자는 활주로 북서쪽 B 지점을 중심으로 학살돼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4, 5월을 목격 시기로 증언한 목격자는 활주로 동쪽과 공항 경계 철조망 울타리 사이를 학살 장소로 지목하고 있다. 방공호 판다고 해가지고 한 3일간 봤는데 뭐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나가 600명이라 했는데 3, 4번 간격으로 데려다 놓으면 쏘고 데려다 놓으면 쏘고 한 것이 1000명이 너무나 없다다. 3, 4번 간격으로 데려다 놓으면 쏘고 데려다 놓으면 쏘고 계속했어. 쉬지 않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그래서 나 생각하면 저것들은 뭐 점심도 안 먹으면 제 죽임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대 허멍 죽인가 자꾸.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소문을 들은 일부 유족들은 시신 수습을 시도했지만 군경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엄둘내지 못했다. 군경의 보초를 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해서 시신을 찾아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군법 회의의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군경이 보초를 서서 일반인이 출입을 통제를 했지 않겠느냐. 그러나 목격 시기에 대해 초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와 한두 번의 학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상시적인 주민 학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비 검속자의 학살 암매장 장소로 활주로 북서쪽을 지목한 목격자들은 길게 판 동서 방향의 구덩이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확실한 건 한 양일간에 걸쳐서 그 밤에 죽였다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니 불빛이 보여 마시고 여기 있지. 깨나서 횃불 같은 거 있잖아, 총 소리 나는 그 총소리 나면서도 거기에 불이 바짝바짝한 그런 것이 나오고. 예비 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당시 희생자가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 전 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희들이 신고가 접수돼서 빗돌에 강맹되신 분이 불과 10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시신을 발굴하고 체열해서 DNA 검사를 하다 보면은 뜻밖의 제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희들이 추정권된 제주읍과 애월면, 조천면, 제주도 관내, 그때 1구소라 그럽니다. 그 관내 희생자가 여기서 희생이 됐다 그러지만도 도내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이쪽에 트럭으로 수송해서 뭐 희생된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 북서쪽 지역은 1970, 80년대 제주공항 확장 공사 당시 유고를 봤다는 공사 인구의 증언이 나와 매장 가능성을 높게 한다. 가장 큰 학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찾아간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사업 중에는 가장 사업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이 가장 애써서 찾으려 하는 지역이고, 이곳에 묻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곳이어서 이곳 발굴은 그 행방불명 유가족의 그 하늘을 달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지역 일대는 공항 확장 공사와 함께 대대적인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지면에서 2에서 5m 정도 높게 구축돼 있다. 법의학 전문가는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유골 상태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2009년까지 유해 발굴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제주 전 지역은 물론 다른 지방 형무소 매장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돼야 할 시점이다. 4.3 희생자에 대한 유해 수습 또는 유해 발굴은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해 발굴은 지난 2003년 9월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현의 합장묘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개의 봉분이 차례로 파헤쳐지면서 머리뼈와 팔다리뼈 등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굴된 유해들은 뼈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로 드러나 눈으로 볼 때 시신을 한 곳씩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뭐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 참 실제로 이래 보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현의 합장묘 4.3 유족회 주최로 진행된 유해 수습 결과 당초 60구 이상으로 추정했지만 오랜 풍화로 흔적을 찾지 못한 유해가 많아 실제 발굴된 유해는 39구에 그쳤다. 숟가락과 비녀, 허리띠, 머리에 박힌 총탄 등 다수의 유품도 함께 나왔다. 이곳엔 1949년 1월 중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남원읍 의귀리 주민 80여 명 가운데 일부가 옮겨졌다. 군인들 중에서 저기 기관총 헐기 지붕 위에 걸어놓고 밤새나 팡팡팡팡 하는 기운 뒷날은 보나 다 죽었지. 학살 현장에 방치되던 시신들이 옮겨진다는 소문에 일부 유족들은 경찰을 피해 쫓기듯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습되지 못한 상당수 시신들을 주민들을 시켜 이곳으로 옮기도록 한 뒤 3개의 커다란 구덩이에 나눠 아무렇게나 묻어버렸다. 구덩이판 저 한남리 사람으로 산태로 들려다 탕탕 논난 우리는 먼 데서만 구경만 했죠. 허난 이리 바닥에 오도 못하게 하고 우리도 죽여볼게. 이리 이거 보면 죽이기에 너는 오도 아니하고 그저 먼 데서 소문만 들었죠. 현의 합장묘 유해 수습 사례는 법의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유족들이 스스로 발굴 작업을 벌여 과학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굴된 유해는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연구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유해 2장의 목적을 둔 나머지 안매장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과 유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전에 준비되지 못했다. 현의합장묘 같은 경우도 유해 발굴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법으로 규정된 후에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거나 이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런 집단 희생이고 행방불명의 과정도 국가적으로 규명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가의 예산과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시 일부 유족들은 과학적 감식을 통해 연구자를 찾으려는 희망을 보였지만 많은 유족들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묻혀버렸다. 자기 조상, 자기 부모는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좀 이렇게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라도 빼라도 하나 빼라도 한 톨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좀 과학적으로라도 그렇게 찾아준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해 수습 당시 신원 확인에 반대하는 유족들이 많았고 가족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유족들도 거의 없었다. 나 역시도 우리 시신 나 아버지니까는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 DNA 검사로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지만은 나는 그 회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우리 회원들이 그 생각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 회원들이 그 반대 입장 때문에
그 DNA 검사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됐었고, 세 개의 구덩이에서 수습된 유해는 화장 처리된 뒤 남원읍 수막리에 새로 조성된 묘역에 다시 세 개의 봉분 형태로 안장됐다. 결국 4.3이 일어난 지 55년 만에, 그것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 이뤄진 유해 수습이었지만 발굴 유해가 모두 화장 처리되면서 오히려 진실 규명의 한계를 드러냈다.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혔던 매장지는 도로 확장 구간에 들어가면서 역사 현장에서 사라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56년 3월 한림의 만뱅디 유족들은 서달오름 학살터에서 6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백조일손 유족회도 같은 해 5월 13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그 후 이곳에서는 고철 수집업자가 작업 중에 2구의 유해를 추가 발굴하기도 했다. 백조일손 유족회는 지난 2000년에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서 다시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유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92년 4월 구저읍 다랑시굴에서는 4.3 난리를 피해 굴속에 숨어 살다가 토벌대에게 학살당한 주민들의 주검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1994년엔 애월읍 파리오름에서 유골 한 구가 발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 발굴의 공통점은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해를 수습해버려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지난 2003년 발간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4.3 특별법 제정 이후 3차례 실시된 희생자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희생자는 14,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당시 희생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다. 이는 4.3 보고서가 희생자의 규모를 잘못 추정했거나 아니면 4.3 역사의 절반은 아직까지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당시 3천여 명에 이르는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4.3 희생자 유해 발굴은 제2의 진상규명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행방불명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미처 되질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행방불명 희생자의 행방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상보고서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매장지 유해 발굴 부분은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어떤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어떤 유가족을 찾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진상규명 작업 그리고 역사 정립의 그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 사망 경위도 모른 채 연좌제의 질곡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유해 발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개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고 유가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는 첫걸음이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4.3 정신의 실천인 것이다. 유해 발굴이라는 것은 뼈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 그걸 죽음의 새로운 의미, 역사적인 죽음이었고 역사적 의미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서 조상과 같이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를 이으면서 더불어 같이 상생의 의미로서 미래로 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유족회 차원의 유해 발굴은 발굴 주체와 감식 절차, 유족 찾기 등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유해 발굴은 정부가 발굴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59년 전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주민들의 시신을 국가가 수습하는 별자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인간 자원이라는 것이 그저 4.3 직후에도 유가족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유해를 수습하고 했지요. 그런 자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유해를 발굴하고 안장하는 절차까지 맡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4.3으로 인한 집단 암매장지의 전체적인 발굴의 시작이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불법 재판 희생자들의 집단 암매장지에 대한 발굴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진짜 수습을 했다고. 유해 발굴은 땅속에 묻힌 절반의 4.3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어 사한자와 죽은 자가 상생하고 끊어진 60년 역사를 이어붙여 온전한 4.3 역사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올해 86살인 정기성웅. 1948년 11월 토벌대에 끌려갔다 야산으로 탈출해 시작한 도피 생활은 평생 악몽의 시작이었다. 당시 28살이었던 정웅은 도피자 가족이란 이유로 부모는 물론 형수까지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살려준다는 말만 믿고 자수했지만 서울 마포 형무소에 가서야 자신이 무기징역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 정문을 예일안에 들여놓잖아요. 병원에 이제서 간 사람들이 너도 무기 200명이 있다. 그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형무소를 나온 정 씨는 2차례 노무자 군인으로 동원돼 3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자수하면 선처한다는 말에 경찰서를 찾은 것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는 악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가난의 시장 당신은 사람 죽여본 거나 도둑질을 한 거라면 석방을 노무자가 오나 석방을 시키지만은 이것은 소송 사건이 무기징역을 이제 살 거나 20년 무기징역을 그럭저럭 고생한 걸로 한테 포함해그네 횟수로 무기징역을 20년을 살아야 석방을 시키지 절대 석방 다시 가서 합니다. 그냥 그 경찰관은 계급 올라고. 29살의 나이로 시작된 수영 생활은 한국전쟁을 거치고도 18년이 지난 1965년 수원 교도소에서 끝이 났다. 난 저 공산당에 거시기도 안에 있는데 난 이 시절도 이 대한민국 편으로 인해 저 소개하라는 공세미 그 놀이전 소개하전 전부 이 불하게 전체 오는데 그지도 내 산에 아이간에 그리 놀이전이 있고 서울에서 문예라도 내그 저지서 온 군인들 저렇게나 부대 편성에게나 내 그래 가전도 아니네 내 그지서 또 갈라산에 또 갈라샀고 경영했는데 나 잘못한 건 잘못하고 한계원 얻고 나 그 고생을 다 죽도록 나 그거 억울합니다. 4.3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제 땅속에 묻힌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정작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온 피해자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형식적인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무고하게 수용 생활을 마친 분들 또는 수용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그대로 지금까지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생존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새로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또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판이 불법 또는 원인 부여란 사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죄 없는 형무소 생활 때문에 전과자라는 오명이 씌워지고 평생 마음을 닫고 살아온 이들은 지금도 억울하고 한많은 속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4.3 당시 오른쪽에 허벅다리 총상을 입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77살 이만석 씨. 뒤늦게 후유 장애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씨가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정부가 불필요 판정을 내렸고 치료비 지원도 생색내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목발이 없으면 거동을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데다 마땅한 수입도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안 도와줘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생을 잘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저희들 죽을 때까지 생활비라도 말입니다. 한 달에 43만 원이라고 이게 나왔지만은 한 달에 43만 원 고생했고 23만 원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생활비를 보태줘야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이. 평생 치료비가 7만 2천 원이란 통지에 분통을 느낀 한 후유 장애인은 몇 년째 수령을 거부한 채 살아오다 몇 달 전 운명을 달리했다. 아까 볼 때는 여기로부터 시작한 일로에 이까지 그냥 여기 노가 빠져버려. 치료를 안 해버리니까. 그냥 3일 항상 굽어져. 거동이 불편한 후유 장애인들은 당장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고령인 탓에 해가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사삼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겪어온 후유 장애인들이 뒤늦게나마 제대로 상처를 치료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4.3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제주시 화북동 일대의 유해 발굴은 제주도의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4.3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비 지원의 중장기 사업이지만 정작 정부나 제주도가 주체가 된 공식 유해 발굴단은 꾸려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지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굴단 구성을 미뤄온 제주도는 지난달 법적 근거도 없는 유해 발굴 추진위원회라는 옥상옥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제주공항 유해 발굴은 규모가 큰 데다 장기간 사업이 불가피해서 체계적인 발굴과 감식을 위한 공식 유해 발굴단 구성이 시급하다. 그 4.3위원회나 또는 실무위원회 산하에 유해발굴 조사단을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그 유해발굴 감시단 안에 기획 파트, 또 발굴, 그다음에 감시 이런 각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기획과 발굴과 감식이 서로 유기적으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북동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유가족과 유전자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 구축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유전자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후손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비교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들 유골로부터 유전자는 우리 전문가들이 나중에 알아내면 될 것이고요. 문제는 후손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유전자를 얼마큼 확보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걸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은 이 유골로부터 얻은 유전자를 서로 비교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광주 황장애 때 돌아가신 분들도 이 유전자로서 여러분을 찾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유해 발굴을 통한 시신 찾기에 기대를 걸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유족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찾으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틀림없이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유족끼리 모여서 어떤 그 좀 인원도 하고 이러겠습니다만도 일단은 전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글쎄 지금에 와서 그것만 뺐다고 찾으면 뭐하고 안 찾으면 뭐 하겠어요. 찾아준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이때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죠.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하는 전통을 중시하는 유족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신 훼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DNA 검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빨리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어떻게 그것부터 먼저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건 누구의 시신이다 한 거를 빨리 발표를 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한 군데 가져다 놔가지고 그냥 놔두고 또 뭐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 누가 그 훼손된 그 시신을 그거 누구 저 뼈 하나씩이라도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생존 유가족과 유해의 유전자 비교가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이고 보면 유족들의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이다. 유족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묻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체열하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쭉 벌이겠습니다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체열해 주시면은 그게 사실 이제 그 유골 발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요. 유해 발굴의 당위성을 알린 화북동 유해 발굴은 그러나 유가족 찾기를 뒤로 미루면서 실제 유족들의 관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화북동 일대 발굴이나 그다음 현이합장묘 발굴에서 좀 실패 내지는 잘못됐던 것인데 유가족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게 성과 들어갔으면 아마 유가족들의 반응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공항 발굴 경우에는 아주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유해 어떤 그 샘플하고 그다음 유가족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 이전에 유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절차 이런 유가족들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전 작업을 반드시 그 전제해 두고 발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 유족들이 고령화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고 유해 발굴은 시간에 쫓기는 사업이 되고 있다. 유족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 의식은 유가족 찾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유족들이 조금 좀 꺼려한다. 근데 그 자체가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 자체도 좀 재미있는 현상을 보지만은 오죽하면은 저는 이게 희화의 현상이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이렇게 튕겨보고 옆으로 하도 뭐 저는 참혹해서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그 자체가 더 슬픕니다. 하천 확장 공사로 매장지가 사라진 화북천 인근 밭과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남원읍 의길이 현이 합장묘 예터.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선다는 행정기관들이 벌인 일들이다. 암매장지의 현장 보전을 위해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구역 내 추가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역사 교육장으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3이라는 역사가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보존을 그냥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생각이. 그래야 이제 그 4.3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총살당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로보단도 실제 그냥 그저 현지에 말이지 이것을 그냥 와서 그냥 견학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코는 아이들이신데 제주도의 4.3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역사죠. 산격으로 해서 만들어놔야지. 유해 발굴 과정에서 주민과 군인, 무장대가 나오더라도 이념을 초월한 유해 발굴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죠. 우리 자신의 일이고 또 미래에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역사. 더러운 역사가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역사로 만들어 나가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소위 뭐 그 어디에서 죽였다, 뭐 좌익에서 죽였다, 뭐 우익에서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으로만 처리해서는 역시 우리는 갈등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 전역에 산재한 크고 작은 암매장지 발굴과 다른 지방형무소 희생자들에 대한 발굴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0년 가까이 묻혔던 4.3 역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끊어진 역사는 두 세대가 바뀌는 6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살은 녹아 흙이 되고 앙상한 뼈만 남은 죽은 자는 정작 아무런 말이 없다. 백골 앞에선 살아남은 자 역시 뼈를 잇고 살을 붙여 피를 돌게 하지는 못한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은 아직도 안식처를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찾느라 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은 무겁게 짓누르는 응어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땅속에서 걷어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전과자의 오명을 안고 평생 오욕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커다란 상처를 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법적 배상 방안을 찾는 일 역시 우리들의 몫이다. 잃어버린 4.3의 60년 역사, 잊혀진 역사, 버림받은 역사를 살려내는 길이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으면서 평화와 인권,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젠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답할 차례다.